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춥죠? 이런 날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안 되고요. 꼭 건강 챙기세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페이지는 바로 247쪽입니다. 자, 펴셨나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1. 그림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가 뭘까요? 맞습니다. 가는 빛, 공기, 물, 토양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죠. 비생물적 뭐요? 환경 요인이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 자, 이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자, 여기 토끼도 보이고 풀도 보이네요. 그렇죠. 뭐야? 네, 맞아요. 바로 이건 생물적 요인이죠. 자, 이렇게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고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태계죠. 이게 생태계. 그렇죠. 그러면 기억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온도는 가에 속한다. 가가 뭐라 그랬죠? 동그라미 벌써 쳤네요. 자, 가가 뭐냐면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잘 알겠지만 써볼게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뭐가 있다? 빛, 또요. 공기, 또요. 물, 그리고요. 토양, 그리고요. 온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온도는 가에 속한다. 맞고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들어가죠. A는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한다. A가 어디 있어요? 네, A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산자와 소비자는 있지만 한 가지 뭐가 없죠? 그렇죠. 바로 분해자. 뭘 분해하죠? 네,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죠. 버섯이 대표적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D것을 볼까요? 수생식물에 의해 물속 무기물이 제거되는 것은 나가 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생식물, 물에 사는 식물이죠. 이것에 의해서 물속 무기물이란 건 그렇죠. 뭐가 없는 거죠. 무가 없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원소 중에서 탄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없는 물질, 무기물인데요.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나가 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래요. 나가 뭐요? 그렇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 사례 맞나요? 네,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생식물이란 건 바로 생물적 요인에 들어가잖아요. 즉, 나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요, 무기물, 물속 무기물이니까 물이 나왔죠. 물이니까 가가 맞죠. 그래서 수생식물이 물속 무기물을 제거하는 것은 나가 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군집, 개체군 중 하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생태계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개체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개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개체군이죠. 개체는 하나고 개체군은 종이 모인 거죠. 예를 들어 토끼군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토끼군이 있으면 풀군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군집이죠. 여기서부터는 다른 종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더해서 생태계라 했죠. 요거를 미리 아시면 더 좋아요. 가와 나는 각각 군집과 개체군 중 하나이다. 그럼 가가 뭘까요? 그렇죠. 가가 바로 개체군이겠죠. 같은 종으로만 있으니까 여기서 수달처럼 보이네요. 그럼 나는 뭘까요? 그렇죠. 나가 군집이죠. 독수리도 보이고 여기 뭐 사슴도 보이고요. 뒤에 이렇게 되고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종 다양성이 나타나나요? 가는 종이 한 종뿐이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서부터는 나타나네요. 나는 군집이다. 그렇죠. 맞아요. 나에서 생물 사이에 상호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군집은 생물 종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이스터 섬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죠. 모아이 석상이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이스터 섬이었죠. 이스터 섬은 한때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번성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석상을 운반하기 위해, 그렇죠. 모아이 석상을 운반하기 위해 과다하게 야자나무를 벌채한 결과 섬에서 야자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자나무가 사라지자 배를 만들지 못해 돌고래를 사냥할 수 없게 되었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새를 과다하게 잡아먹어 많은 새가 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섬은 소수의 원주민만 살아남을 정도로 매우 척박해졌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으로 인해 이스터 섬의 생태계는 평형을 회복했다. 섬에서 야자나무가 사라졌다 그랬죠? 기억을 보니까. 자, 사라졌는데 회복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평형이 깨졌죠. 그래서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졌습니다. 니은이 일어난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 새를 과도하게 잡아먹어 많은 새가 섬에서 사라졌다. 이게 니은이죠. 그렇죠. 이 니은은 기억과 관련이 있죠. 야자나무가 없으니까 배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먹이인 돌고래를 못 잡으니까 새라도 잡아먹은 거죠. 맞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인류의 생존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인류의 생존에 필요함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류조차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매우 척박해졌다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바다의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보이시는데요. 녹조류는 수심,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가장 바다의 겉부분이죠. 여기는 태양이 떠 있고요. 태양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조류가 어때요? 지금 가장 겉에 분포하고, 그 다음에 갈조류는 이 정도, 홍조류가 가장 아래쪽까지 분포하네요. 이거는 바로, 그렇죠, 빛과 관련된 거겠죠. 빛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자, 생물이, 요건 기억은 맞고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렇죠. 빛이 해줄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 거죠. 즉 빛, 환경이 분포, 그렇죠. 생물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죠. 틀렸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녹조류와 갈조류가 모여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한다. 맞나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녹조류하고 갈조류는 같은 종이에요. 예를 들어 녹조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파래 이런 게 있죠. 파래, 색이 파래. 자, 파래는 녹조류에 들어갑니다. 그럼 갈조류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갈매기, 미역 있죠. 갈매기. 자, 미역. 그래서 파래와 미역은 같은 종이에요? 둘이 교배가 되나요? 그렇죠. 같은 종이 아니죠. 같은 종이 아닙니다. 즉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면 개체군이 아니죠. 개체군까지는 우리가 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체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면 무슨 군일까요? 개체군이 아니에요. 개체군 다음이 뭐였어요? 그렇죠. 군집이었죠. 그래서 얘는 군집에 들어갑니다. 즉 종이 다른 애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군집을 형성한다가 맞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4번에.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좀 할만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여우,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가가 무슨 여우인지 알고 나가 무슨 여우인지 알아야겠죠. 자, 가가 뭘까요? 나는 뭘까요? 칼라니까 딱 눈에 보이네요. 가가 뭐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사막 여우입니다. 나는요? 맞아요. 주변에 눈이 있죠, 눈. 그러니까 얘는 북극 여우네요. 자,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이게 만약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더라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뭐 귀 크기나 이런 걸 통해서요. 가는 사막 여우이다. 기억 맞나요? 맞습니다. 온도는 가와 나의 모습 차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 맞나요? 그렇죠. 가와 나 이것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이 뭐예요? 그렇죠. 온도죠. 온도가 가장 대표입니다. 온도가 사막에서는 높기 때문에 높고 나에서는 이제 온도가 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 크기 차이가 나 있죠. 북극 여우는 아무래도 귀가 작아서 열 방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요인 맞습니다. 피부를 통한 열 방출은 가보다 나에서 촉진된다. 자, 나에서 열 방출이 많으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열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열 방출이 어때야 돼요? 열 방출을 줄여야 돼요. 열 방출을 줄이려면 그렇죠. 귀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귀 크기가 아무래도 작아야겠죠.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촉진된다가 아닙니다. 촉진되면 오히려 열이 빨리 빠져나가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열이 없으니까 체온을 쉽게 잃고 금방 생명의 위험을 느끼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답은
네, 4번이네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다음은 환경요인, 기억 니은과 관련된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 사례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 연꽃은 호흡을 돕기 위해 줄기에 기억이 흐르는 조직이 발달해 있다. 나, 식충식물은 니은의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 분해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뭘까요? 우선 가해. 호흡을 돕기 위해 줄기에 기억. 그렇죠. 바로 공기죠. 공기. 그래서 우리가 연근 알죠? 연근 보면 연꽃 이렇게 자른 거 줄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식충식물. 니은에 부족한. 니은이 뭘까요? 그렇죠. 토양이죠.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 분해한다. 공기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맞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 연꽃은 식충식물은 뭐뭐하기 위해서 어디가 발달해 있다. 얘는 분해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딱 주어졌는데 얘네들이 살려고 주체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적응한 결과가 맞아요.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맞습니다. 디귿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렁이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나요? 니은이 뭐예요? 토양이죠. 맞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여러분, 지렁이가, 그렇죠. 지렁이가 이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지렁이가 혹시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지렁이가 많이 사는 흙은 땅이 비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렁이가 이제 낙엽 등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거든요. 즉, 지렁이에 의한 유기물 분해는 토양과 관련이 있죠. 토양과. 물론 지렁이에 의한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 토양이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사례죠. 나는 뭐예요? 그렇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 관계에 있어서 나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디귿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죠. 어쨌든 둘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토양과 관련이 있죠. 토양. 그래서 환경 요인은 니은에 해당한다. 이것만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생물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근데 나는 식충식물이 적응하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먹는 거니까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누가요? 이 나가요. 그런데 디귿은 뭐예요? 지렁이에 의해서 땅이 비옥해지는 거니까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요. 여기서 환경은 둘 다 토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니은에 해당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쳤는지 요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알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네, 5번이네요. 이제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이네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요.
그림은 환경 요인 X에 대한 어떤 생물의 적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X를 쓰고 X와 생물의 상호 관계의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뭘까요? 환경 요인이 뭐요? 맞습니다. 바로 물에 해당하죠. 물. 네. 그래서 이게 잎이 가시로 변한 거죠. 물이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잎이 가시로 변해서 물 방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럼 X는 맞아요. 물이에요. 그러면 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은 뭐라고요? X는 물. 그리고요. 이 물과 생물의 상호 관계의 또 다른 사례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사례 한 가지 적을까요? 물하고 관련 있는 거. 그렇죠. 바로 여러분 조류와 써볼까요? 조류와 파충류의 뭐예요? 파충류의 알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껍질로 쌓여 있죠. 껍질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의 손실을 막죠. 물의 손실 막음. 이해되시나요? 알에 이렇게 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 이게 껍질이었고, 그러니까 알 속에 물론 이제 세포가 있지만 대부분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날아가는 것을 뭐한다? 방지한다 이 말이죠. 껍질이 있기 때문에요. 자, 또 하나 써볼까요? 뭐 있죠? 그렇죠. 캥거루 쥐.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 이건 쥐인데요. 캥거루처럼 뛰어다녀요. 쥐가. 자, 그래서 캥거루 쥐라고 하는데요. 이 사막에 사는 무슨 쥐? 캥.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캥거루 쥐는 아무래도 사막에 사니까 땀 분비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땀 분비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신기하게. 땀 분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량의 진한 오줌을 넣습니다. 소량의 진한 오줌을 넣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썼네요. 파충류의 또는 조류의 알, 껍질, 그리고요 캥거루쥐의 땀 분비를 하지 않고 소량의 진한 오줌만 누는 그런 사례를요. 둘 다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 중 하나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먹이 사슬만 형성되어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메뚜기에서 개구리의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나에는 여치에서 개구리의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인지 천천히 꼼꼼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와 나 중 하나는 우선 가, 나를 적어볼까요? 어디다가 적을까요? 적을 데가 없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가, 또요. 나 이렇게 적을게요. 하나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먹이 사슬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먹이 그물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도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고 또 얘가 얘도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고 이렇게 어때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먹이 그물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그물처럼 엮여 있으니까 생물 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먹이 사슬이에요. 사슬이란 건 우리가 하나의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단순합니다.
먹을 게 얘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먹고 얘를 먹고, 이게 바로 먹이 사슬에 해당하죠. 이렇게 하는 게 먹이 사슬. 이게 뭐 먹이 그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먹이 그물이고 어떤 게 먹이 사슬일까요?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는 모두 메뚜기에서 개구리의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같이 볼게요. 자, 써볼게요. 밑에가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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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얘네가 바로 개구리의 먹이가 되죠. 개구리가 먹네요. 개구리, 개구리. 자, 이렇게 먹힙니다. 자, 화살표로 보니까 난 너한테 먹힐래. 자,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메뚜기가 개구리를 잡아 먹는 겁니다. 화살표로 보면.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요. 나에는 여치에서 개구리래요. 여치. 여치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메뚜기랑 비슷한 종류인데요. 여치가 좀 더 작아요. 그렇죠? 여치. 큰가? 자, 그러면 자, 여치에서 개구리래요. 여치. 나에서요. 여치에서 개구리.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치에서 개구리의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개구리가 그러면 나에서는 특히나 둘 다 개구리가 메뚜기 먹지만 나에서는 여치까지 먹네요. 그럼 누가 먹이 그물일까요? 이것만 봐도 누가 먹이 사슬일까요? 그렇죠. 가가 뭐요? 먹이 사슬이죠. 나는요. 하나를 먹는 게 아니죠, 개구리가. 그래서 먹이 그물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가에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다. 먹이 그물이 아니라 먹이 사슬이죠. 가와 나 모두에서 유기물이 메뚜기에서 개구리로 전달된다. 맞나요? 맞죠? 여기서 유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입니다. 탄소 포함. 그런데 이 메뚜기, 여치, 심지어 우리 사람, 인간까지요.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탄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워보면 됩니다. 아유, 좀 잔인한데. 아무튼 태워보면 재가 남아요. 검은색 재가 일부 남습니다. 그걸 통해서 재가 남다는 건 이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종이를 태워보면 재가 남죠. 종이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는 검은색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책상 태워보세요. 농담이고요. 자, 책상은 태우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러한 나무로 된 책상을 보면 이게 재가 되죠. 그것도 이제 탄소가 있기 때문이다. 유기물이에요. 책상도 유기물, 사람도 유기물, 메뚜기도 유기물, 여치도 유기물. 즉 이렇게 그러니까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는다는 것은 바로 유기물을 먹는다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메뚜기는 유기물이니까요. 태우면 재가 일부 남으니까요. 탄소가 있으니까요. 자, 유기물이 메뚜기에서 개구리로 전환. 맞죠? 자,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확률은 가보다 나에서 낮다. 무슨 말일까요? 메뚜기가 갑자기 어떻게 됐을 때? 사라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뚜기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러면 얘가 없어진 거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치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개구리가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죠. 즉 먹이 그물에서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먹이 사슬이 낮네요. 얘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개구리가 얘도 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개구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확률은 가보다 나에서 낮다.
나에서 나나요? 나에서 나죠? 아니죠? 오히려 나가 평형이 유지가 더 잘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뭘까요? 8번의 답은 그렇죠.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10번 문제. 그림은 어떤 안정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먹이 관계에 따른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가면 되니까요. 이게 생태계 하나라니까 아무래도 네, 생산자, 소비자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우선 에너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에너지 X라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아래로 지금 가는 방향이 있고요. 또 이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죠. 그렇죠. 이 아래로 가는 방향. 자, 요거는 지금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여기에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보여요? 이렇게 가는 애는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되는 건 지금 그렇죠. 잠시만요. 색깔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자, 이쪽 방향만 지금 전달이 되죠. 이 모든 에너지 중에서 이것만 전달되고요. 얘는 지금 여기에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얘만 전달되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이렇게 전달 안 되는 애는 뭘까요? 네,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에너지라고 됐어요. 반사? 반사?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얘는 바로 에너지 X는 사실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중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여기 풀이 있어요. 풀. 아무래도 빛 에너지 자체를 직접 공급받는 애가 풀이 대표적이잖아요. 풀. 생산자죠. 자, 생산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떴어요. 해가 떴는데 해가 얘를 해가지고 이렇게 광합성을 만들기도 하죠. 즉, 지금 생산자가 받아서 광합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얘가 없는데도 해가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냥 땅에 비치는 건 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그냥 얘는 반사돼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반사가 이루어져서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있죠. 바로 요렇게 반사되는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죠? 이용되는 에너지는요. 네, 이용되는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X는 바로 우리가 빛 에너지란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에너지? 네, 빛 에너지입니다. X는 빛 에너지네요.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이렇게 있는데요. A가 뭘까요? 여기 생산자하고 분해자는 나와 있죠. 즉 요게 이제 에너지 흐름인데요. 에너지 흐름. 지금 흐름이 지금 간 게 요만큼이에요. 요걸 이렇게 받아서 간 게 요만큼이고요. 또 그거를 우리가 생산자에서 그렇죠. 풀을 뜯어먹는 소 같은 애들이 있겠죠. 자, 걔네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몇 차 소비자? 네, 1차 소비자죠. 자, 1차 소비자, 소가 먹으면 그 옆에 있던 뭐 늑대나 이런 애들이 먹을 수 있겠죠, 소를. 자, 그러면 얘가 2차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2차 소비자까지 있으니까 얘 자체가 최종 소비자가 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자 보면, 생산자 우선 볼까요?
위나 아래에 뭐가 방향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위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호흡에 의해 방출된 열 에너지예요. 뭐에 의해서? 호흡에 의해서요. 호흡. 여러분, 식물도 호흡하는 거 아세요? 생산자인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일부 필요하다고요. 자기가 산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산소를 자기 자체가 이용을 해야 되기도 하죠. 1차 소비자도 호흡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소가 있네요. 소. 자, 얘도 호흡을 한다 안 한다? 해요. 그쵸? 그리고요. 2차 소비자 뭐가 있을까요? 늑대. 자, 늑대. 늑대. 자, 늑대요. 이거 늑대. 자, 얘도 호흡해야 하네요. 자, 얘도 호흡합니다. 호흡을 해야만 아무래도 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죠. 생산자들도 호흡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열이 방출이 됩니다. 일부. 자, 호흡을 할 때 열이 방출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 자체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잡아먹히기 위해서 음식을 먹나요? 누구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아니죠. 소가 누구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늑대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호흡을 하는데 열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요. 이렇게 얘네가 사는데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되잖아요. 열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게 되고 이거는 이쪽으로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이 전달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돼요. 전달은 일부만 되죠. 자, 그리고요. 얘네 자체가 살다가 자기 자체가 먹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가 있어요. 풀도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날려서 뽑힐 수가 있고요. 소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가 있고요. 늑대도 죽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분해를 하죠. 바로 분해자가 분해를 합니다. 이거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한테 먹이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체가 죽은 겁니다. 이러한 동물 또는 식물의 사체를 분해자가 분해를 하는 거죠. 이 유기물을요. 그리고요, 이 분해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죠? 버섯, 곰팡이,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애들도 어쨌든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호흡은 모든 생물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세포를 갖고 있으면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하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분해자도 화살표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호흡에 의해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다 호흡에 의해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어요. 이 순서 아시겠나요? 여기 안에 있는 요 에너지 흐름을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생산자의 풀을 먹는 거잖아요. 그 풀만 전달이 된다고요. 에너지가. 그리고 풀이 살아가는데 썼던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이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가 늑대한테 잡아먹힐 때 그 유기물에 대한 에너지, 즉 고기에 대한 에너지는 늑대가 갖고 갈 수 있지만 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썼던 열 에너지는 이미 열로서 방출된 형태죠. 그래서 그건 못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는 열 에너지이다. 자, X가 열 에너지인가요? 빛은 열이 나니까 열 에너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 에너지인가요? 물어볼게요. 열 에너지요? 그렇죠. X는 열 에너지가 아니라 뭐예요? 빛 에너지죠. 즉 여기서
빛 에너지가 생산자로 가는 이 형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빛 에너지를 이산화탄소와 함께해서 광합성을 만든 겁니다. 광합성,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렇게 광합성을 한 거죠. 광합성의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광합성 나온 김에. 자, 광합성은 뭐예요? 그렇죠. 광합성이 물과 누구요? 이산화탄소. 탄소가 만나는데 이때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빛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빛 에너지를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 되죠. 포도당. 플러스 뭐가 나와요? 산소. 포도당도 중요하고 산소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했죠. 만들었죠. 산소랑요. 자, 그리고 이거의 반대 과정이 뭐예요? 이거의 무슨 과정? 잠깐만 색깔을 뭘로 할까?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거의 반대 과정이 뭘까요? 이 반대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즉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죠. 생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광합성은 생물에 어디서 일어나요? 그렇죠.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호흡은요? 그렇죠.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생물이 다 있어요. 모든 생물 다 있음. 세포에 다 있어요. 즉 생산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자기 자신이 살아야지 뭐 되는 거잖아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과정이 광합성이고요. 이때 빛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물과 이산화탄소를 바꿀 때 에너지를 얻는 이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이 호흡은 모든 생물에 다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광합성은 엽록체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엽록체가 있는 생산자만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호흡은 모든 생물이 다 되고요. 그렇죠? 엽록체라는 건 이제 식물이죠. 식물. 생산자, 뭐 식물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선 빛에너지라는 거 알아주세요. 열에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풀을 양분을 만들려고 우리가 뭐 온도를 높여주면 갑자기 얘가 열매를 맺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온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즉 열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빛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열에너지는 아닙니다. A와 B는 모두 소비자이다. A, B 볼까요? A 어디 있죠? 그렇죠. A가 여기 있네요. 지금 색깔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자, A가 어디 있다? A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쵸? B는 여기 있죠.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모두 소비자가 맞아요. 맞네요. 자, 그리고요.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기억보다 니은이 적다. 맞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어디 있어요? 기억이 여기 있죠. 기억보다 니은이 적다. 여러분 먹이 피라미드 아시죠? 네, 먹이 피라미드를 보면 에너지 피라미드 또는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무슨 자? 생산자 그리고요 1차 소비자 그리고요 2차 소비자 이렇죠. 자, 위로 갈수록 에너지 전달받는 에너지가 어때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생산자가 예를 들어 100을 받았어도 1차 소비자한테 100이 다 전달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이 살아갈 때, 즉 호흡을 할 때 방출된 열 에너지로 일부 빠져나간 거죠. 열 형태로요. 1차 소비자는 이 중에 10% 정도만 받습니다. 보통. 자, 그래서 100 중에 10만 받는 거죠. 근데 10 중에서 2차 소비자로 10이 다 가나요? 아니죠. 1차 소비자도 살아야겠죠.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살아갈 때 열로 다 방출이 돼요. 그럼 얘는 1 정도만 받아요.
즉 위로 갈 때마다 점점 에너지 양이 적어지죠. 있죠. 자,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이 적다. 맞습니다. 기억보다 니은이 적다. 맞아요. 자,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